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 없다가 엿새 만인 어제 82세 최고령 남성이 29번째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이 환자의 부인도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감시막 밖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크루즈선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자국민 구출 작전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나온 29번째 확진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엿새 만에 이제 확진이 보고됐죠.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선별 진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응급실을 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메르스를 예전에 경험했던 의사가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좀 의심을 하고 나서 이 격리 조치를 하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응급실에 머무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진과 환자 일부가 격리 조치됐는데 병원 내 감염, 그게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환자는 호흡기 질환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흉부 불편감으로 내원했기 때문에 심장 쪽의 문제를 먼저 의심하고 이거에 관련된 CT를 찍다가 우연히 폐렴이 발견된 거죠. 물론 곧바로 격리 조치하면서 코로나 검사가 진행이 됐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의료진 한 26명이 지금 자가격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동안에 응급실에 치료했던 환자분들도 병실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내 감염도 이제 우려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29번 환자의 부인도 어젯밤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번째 환자가 된 건데 이 부부가 문제는 해외 여행력도 없고 그리고 다른 그 기존에 있었던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여행력, 워낙에 접촉력은 중요한 단서였는데 그 방역막 외에서 지금 확진이 된 거고 더더욱이 배우자까지 지금 2명이 또 그렇게 진단이 되면서 앞으로는 지역 감시에 태세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게 전염이 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모르던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감염된 환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입원 환자에 대한 폐렴 전수 조사나 아니면 이런 감시체계 강화를 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그런 이유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9번 환자가 심근경색 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폐렴이 발견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렇게 전수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29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또 안 됐을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전 국민을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통은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들 경우에는 그 폐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료진들이 이런 폐렴 치료에 집중을 하지 원인 감별을 위해서는 100%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만큼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폐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존의 원내 감염의 그런 확산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전수조사했는데 0명이 나온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내 감염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앞으로의 지역사회 전파에 좀 더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0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10명이 완쾌됐고 9명은 퇴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오늘 정도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신 곳에 명지병원에
8번째 환자가 입원 중이죠? 예, 28번 환자가 입원 중에 있고요. 네. 오늘 퇴원을 검토하고 오늘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예. 첫 번째 검사에서는 약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2번, 그리고 세 번째를 13, 14일 날 했는데 2번 다 음성이 나온 거죠. 예. 하지만 퇴원을 고려할 때는 그런 환자의 임상 상태를 다 고려해서 중앙 임상 TF의 논의 후에 퇴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는 이 잠복기 14일을 넘어서 또 무증상 증상을 호소하면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원 치료 과정에서도 어떤 치료가 돼 있는지, 소위 말해서 HIV 항바이러스가 투여됐는지, 일반 환자와 다르게 좀 치료가 됐는지 어떻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약물 치료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대증요법으로 주로 치료했다고 보는 건데요. 환자가 내원했을 때 거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는 대증요법으로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입원 진료가 진행이 됐고요. 예. 그만큼 확진 검사에서 지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염, 뭐 배출,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접촉자가 방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좀 조심을 하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지침들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국민들이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좀 조심을 하고 우리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공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초기에 약한 증상에서도 전파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중에 노출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래도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크루즈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확진된 환자가 35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본 현지 반응, 언론으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 현지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중국 내 상황을 보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였고요. 그다음 일본 쪽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시진핑의 그 방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으로도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크루즈선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그 도쿄 시내를 다니는 그 강에 다니는 조그마한 유람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데인데 근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감염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는 어떤 면에서 일본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받아서 어떤 한 저널리스트가 지금 이 크루즈선은 제2의 우한이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선박 내 감염 조치가 사실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선박 내 이렇게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정석입니까?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염원이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탔던 탑승객들 다 하선하셔서 1:1 격리 조치를 하면서 확진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상황이죠. 하지만 워낙에 이런 일본의 상황은 뭔가 정치, 외교 그리고 올림픽 이런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있어서 조금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바입니다. 예. 지난 1일 날 그 첫 확진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3일 날 정박을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가 지났는데 네. 그야말로 바다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발생자들이 계속 늘다면 빨리 일본 쪽에서 조치를 했으면 조금 더 이 감염 확진 사태를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초기 대응을 좀 미뤘다, 안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일본의 이제 방역 대책 검역법에서 보게 되면 2월 3일부터 발동을 해서 결국 2월 5일부터는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선상에 놓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결국에는 3,500명이 넘으니까 2주 동안의 시간이 맞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견된 환자가 원래 환자였는가, 선내에서 새로 감염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조치가 일본 국내에 또 다른 환자가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릇은 자체는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지옥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걸로 됐다면 이 대처 자체가 일종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을 기계적인 적용을 한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 문제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는 측면들 자체가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이고요. 또 어느 사람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약간 그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덜 펴진 것들은 굳이 일본 내로 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개가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런 발상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일종의 개가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본 내에 들이지 않는 게 일본 국민들이 여론을 생각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쪽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자국민들에 대한 뭐 귀국 조치도 일본에서 지금 허락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일찍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이런 확산이 좀 더 막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필요한 사람들의 조치에서 미국이 사실은 일본 다음으로 많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금 11일부터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이게 일본이 했던 그 가장 나쁜 방역 조치 중에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제일 나쁜 선례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지역에 있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예.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는 19일까지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그랬다가 예, 맞습니다. 미국이 먼저 자국민을 구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모양이거든요. 이미 일본 정부의 참여는 구겨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 방역을 할 때 300명이라는 한계를 두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인 기민한 대응들이 부족하면서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도인 요리사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자기도 분명히 아무래도 영향이 크니까 검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나는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다. 이 부분은 묘한 이제 인종차별적인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 자체가 선내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 흘러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일본 정부의 300명 대처 확실한 그러니까 크루즈 내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는 방침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일본에 대해 방금 뭐 비난 여론이 있다 하셨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일 그리고 도쿄 올림픽을 다분히 의식한 그런 행위다, 조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뒷북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WHO도 이 부분은 자국 주최국에서 판단할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 쪽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고 확실한 진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일본 정부에서 아베 수상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올림픽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있는 부분은 4월달에 시진핑의 방일인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시진핑의 방일로 어차피 지금 퇴진이 어느 정도는 약속되어 있는 아베 정권의 마지막 업적으로 삼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예. 근데 이 문제는 뒤에 올림픽의 가장 커다란 손님, 즉 관람객이 누가 올 것인가?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춘절 때 많이 왔어야 될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일본이 예산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예산 통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초동적으로 아베 수상이 진두지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일본 내에서 현재 그 7월에 있을 올림픽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
올림픽에 차질이 생긴다면 아베 수상이 아마 정권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는 아베 수상이 퇴진하는 마지막 그 본인의 업적이다라고 선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올림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도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 교수님, 지금 일본 상황 열도 전역에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홍콩, 마카오처럼 일본도 오염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판단하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6국에 대한 여행 자제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런 확진 환자들이 일본 반도에서도 한 20명 정도 있다는 것은 지역 그 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그런 일본의 대응 체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일본에서 오는 환자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의학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 확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사망자 1,700명 넘어섰고 확진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 상황 심각성을 고려를 해서 우한 지역으로 좀 의료진이나 장비들을 좀 많이 좀 투입을 시키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 지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우한의 상황을 보면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보호구나, 장비, 마스크, 장갑 부족해서 그런 것들 충분히 방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진에 대한 감염도 중국에서 3.8%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그런 감염 관리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중국의 상황을 캐치업하고 따라잡는 데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1월 달인가요? 그 우한에 있는 어떤 실험실에서 나왔다. 근데 그걸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당국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게 중국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처에 있는 어떤 질병센터에서 실험실에서 이게 박쥐를 통해서 뭔가 감염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지금 리서치 게이트라는 곳에서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내려갔습니다. 리서치 게이트는 그 연구를 하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퍼블리시는 되지 않은, 출간이 되지 않은 그런 보고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얼마나 충분하냐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뭔가 연관성이 좀 더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데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좀 굉장히 많이 추워졌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감염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검토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지역사회 감시망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는 한 가지 판단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감은 매년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그 발생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과 의료기관에 그 샘플을 획득을 해서요. 정부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매년 그런 확산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중에 하나인 코로나19도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이 되는 거죠. 매년 독감처럼 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꾸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백신 개발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또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독감도 백신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걸 예측을 해서 매년 그 백신이 바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접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로서 매년 변이할 가능성 배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이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감시 체계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2월 중 하순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만 좀 상황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